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고 하면서요. 최근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돼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 정책의 첫 신호탄으로 해상풍력 에너지의 강국을 꿈꾸며 전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환경오염과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미래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안전한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군산 지역 또한 수상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새만금 발전도 견인하고 지역민들에게 이익도 환원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수상 태양광 관련 최고의 기술력으로 세계 무대에 진출하고 있는 네모 ENG 주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입주 1호 입주 기업입니다. 네모 ENG 주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모 ENG 먼저 소개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네모 ENG는 2015년 설립해서 먼저 그 육상 태양광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먼저 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태양광 전문 기업으로서 성장을 해서 연매출 800억, 900억까지 최근에 달성해서 이렇게 앞으로 상장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까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매출 추이를 보면은 거의 우상향으로 수직 상승을 할 정도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이었던가요? 재작년이었던가요? 새만금 그 에너지 클러스터 이름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집적화 단지의 1호 입주 기업이었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현장에 제가 진행도 했었고.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뒤로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입주는 아직 안 했나요? 저희가 아마 사회를 보신 부분이 저희 착공식이었고요. 그 후로 저희가 공장을 계속 열심히 셔서 지금은 8월 15일 정도, 8월 중순에 준공을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네. 2호 기업도 있었는데 몇 군데가 좀 들어올 예정인지 혹시 얘기 들은 부분도 있나요?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예. 저의 예상 또는 새만금청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기업들이 오게 됐고요.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또 저희와 마찬가지로 곧 준공을 둔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제 입주하게 되는 그 곳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워낙 새만금은 넓으니까 땅도 많고. 근데 어느 지점인가요? 저희가 준공하기 전까지는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소나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새만금 그 대로로 쭉 가시다 보면은 그 새만금청 그리고 OCI 발전소를 지나면 거기에 그 군산가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대로변에서 바로 옆에서 군산가스를 지나치면 발견할 수 있고요. 저희가 또 건물을 하얀색 외관으로 줘서 나중에 지나가시면 찾아보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적화 단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관련된 연구기관도 한 4곳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느 기관 들어오나요? 예, 먼저 수상태양광 종합평가센터 하고요. 또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또 인력양성지원센터, 또 풍력과 관련해가지고 풍력종합지원센터 등이 2022년 또는 2023년 준공 예정으로 예타는 작년 또는 재작년에 다 통과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은 사업부지 선정 그리고 설계 이런 설립을 위한 기초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이제 명실상부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가 된다는 게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 다녀갔잖아요, 부안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도 우리가 지금 미비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강국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 말씀을 뉴딜, 그린 뉴딜 또 정책을 첫 신호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태양광도 언제부턴가 좀 익숙한 단어가 됐어요. 플래카드도 도심에 가보면 고수익 보장, 또 놀고 있는 논에 또 태양광 설치 이런 데서부터 일상에 이제 많이 파고들었다는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태양광에 대한 인식. 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에 계신 분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전국의 그 어떤 도시보다도 더 친숙하게 느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태양광으로 인해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정부의 정책의 변화, 또 부지를 찾기 어려운 점, 또 선로가 고갈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일반인들이 소규모 태양광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맞아요. 정부에서도 이제 임야에다가 못 설치하게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옥상으로 간다든지. 네, 네. 예. 그래서 이제는 태양광이 좀 집적화, 또 대단위 단지 이런 쪽으로 사업이 변화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8년 10월 31일 1차로 군산에서 새만금 비전 선포식을 하시면서 예. 태양광을 많이 하겠다. 3.2기가 정도의 신재생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또한 여기에 숨어 있는 전북도민의 기회가 좀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시민들이. 있습니다. 예, 네. 시민들이.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도 일자리 창출 또 시민 참여해서 시민들에게 이익이 좀 돌아가야 되고 네. 예, 그런 말씀을 또 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뒤에 가서 더 나눠보기로 네, 네.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상 태양광에다가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네. 임야에 더 이상 못 짓게 하니까 어떤 네. 산업 폐기물 문제도 있고 해서 네, 맞습니다. 안전하면서도 친환경적인가요? 어떻습니까? 수상 태양광은. 네, 네, 물론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수상 태양광에 대한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2018년 태풍 쏠리게도 견디는 그런 강력한 부유체를 만들어서 이미 설치를 했고요. 또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회사들이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또 환경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일례로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는 수면의 약 10%, 20% 미만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연구가 완료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수면을 다 사용하지 않고 많은 부분을 남겨놓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식의 테스트를 해서 10%에서 20%까지만 사용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건 현재고요. 또한 이제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면적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 태양광 같은 경우는 임야가 아닌 이제 수면 위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뭐 태풍이라든지 또 그로 인한 해일 이런 거에 견뎌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의 기술력 또 네모 ENG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사실은 새만금에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화 한다고 했을 때, 야 이거 30년 기다렸는데 고작 태양광 이런 좀 볼멘 소리가 있었어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는데 네.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예. 이제 아무래도 새만금의 육상을 조성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기업이 좀 와서 거기에 공장을 설립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태양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한 수명이 있습니다. 뭐 겨우 20년, 30년 있다 걷어내는 그 태양광을 새만금에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새만금 개발청이나 전북도에서는 이 태양광을 수상 태양광을 기업들에게 베네핏으로 주고 그 조건으로 공장을 설립해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에 수용해서 공장을 세우겠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태양광만 볼 것이 아니고 태양광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그걸 타고 들어오는 기업들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 언젠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구글이라는 회사는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도 다 알고 있는 회사인데 네바다 모하비 사막에 보면은 엄청나게 태양광해서 에너지 생산해서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런 대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일종의 이제 오블리제 개념으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던데 우리도 이제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대기업들 삼성이나 현대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예. 이게 꼭
그렇게 좋은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순기능과 뭐 역기능이 동시에 있겠죠. 예. 아니, 숨긴다기보다는 예. 순기능. 숨기능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 그린피스에서 상당히 많은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또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는 평택에 새로 세운 공장에 그린피스가 쳐들어와서 야간에 그 빔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쓰레기 전기를 사용하는 삼성전자는 물러나라 뭐 이런 식의 퍼포먼스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환경운동가들의 열성적인 활동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수용을 해서 기업들이 이미 신재생 인증을 통한 제품 생산 또는 어떤 기업 운영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뭐랄까 압력은 들어오지만 굳이 거기까지는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아리백이라는 제도를 한번 신설하기 위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는 이게 단지 뭐 신재생을 활용하자라는 내용보다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기업은. 그러니까 갈수록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국제 기준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앞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해상 풍력도 지금 네. 그린 뉴딜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처럼 군산도 태양광 글쎄요 이제 테슬라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차도 엄청나게 이제 늘어난다고 했을 때 전기 수요가 또 엄청나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석유 휘발유나 경유 에너지가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그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요. 네. 또한 석탄 화력 발전 등을 활용해서 그 신재생 자동차에 다시 집어넣는다는 거는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신재생을 생산해서 다시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에 넣어주는 전기차에 넣어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각국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원래 하고자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군산의 태양광, 수상 태양광을 이제 어느 구역을 정해서 설치했을 때 도민들이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 지역에 관련된 지역 업체들이 참여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 군산 시민, 전북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투자했을 때 그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되느냐, 안전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첫 단추부터 이제 좀 터덕거리고 있다 이런 기사가 이제 나와서 그런데 지역 업체들 많이 참여할 수 있는지 많이 돼 있습니까? 한수원 이야기인데. 예. 네, 네. 한수원 입찰은 이제 수상 태양광의 첫 단추인 건 맞습니다. 근데 예. 그 전에 육상 태양광 입찰은 이미 2차례 실시가 됐고요. 그 사례를 보면 전북 생산 물품 51% 이상 사용할 것, 또 전북 시공 참여율 40% 이상 할 것이라는 그런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서 전북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참여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처럼 한수원도 마찬가지로 앞에 실시됐던 입찰의 결과를 준해서 같은 내용으로 입찰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민간 협의체에서도 더 많은 요구들을 한수원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발주냐 분리 발주냐 이 부분 가지고도 첨예한 대립이 있었잖아요. 네. 예.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럼 보완책이 나오는 건가요? 이제 아무래도 한수원 입장은 통합 발주를 원하고 우리 지역은 분리 발주해서 분리 발주를 예. 원하고 하다 보니 양측의 어떤 대립이 지금 첨예한 걸로 들었고요. 7월 22일 그와 관련된 민간 협의회 구성이 되어서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도 그 회의가 좀 끝나봐야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시민들 참여했을 때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나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시민 참여는 이게 주식을 매입해서 SPC의 주주로서 참여하는 방식이 있고요. SPC는 어떤 거죠? SPC라는 것은 이 수상 태양광 또 태양광을 운영하기 위한 특수 목적 법인을 말합니다. 특수 목적 법인은 주로 새만금 개발 공사
또 아까 말씀하신 뭐 한수원 또는 이런 발전사들이 그 주체가 되고요. 예. 거기에 전북도민 또는 군산 시민이 일부 주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육상태양광의 예를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보다 투자 금액에 대한 7%를 보장하라라는 그런 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7%라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요즘 세상에.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약 5%의 수익률을 보장을 했는데 그 전량 판매가 완료가 됐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전북도민, 뭐 군산 시민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안전인데 우리가 일본에서도 뭐 태풍 오거나 했을 때 수상태양광이 다 뭐 화재가 나거나 그런 뉴스를 또 본 적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손실을 떠안아야 되는 건지 투자한 분들이 안전성, 수상태양광이다 보니까 육지보다는 좀 위험 요소가 있지 않나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그 안전성의 이슈는 물론 이제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격한 입찰 절차를 통해서 주변 환경에 대한 인지를 충분히 하고 안전에 대한 어떤 평가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선행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SPC가 입찰을 내면서 그거를 낙찰받는 건설 업체들은 지금 현재 국내 수상태양광 또는 태양광에 구조적으로 20년 동안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20년 동안 보험을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입찰처는 대기업에게, 대기업 건설사에게 그런 보증을 요구하고 또한 그러한 대기업 건설사는 보험을 요구하고 이렇게 이중삼중 안전적인 어떤 그물망을 쳐놨기 때문에 도민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데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태양광 수상 태양광이죠. 바다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어쨌든 뭐 세계 최강에 들어가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 기술적인 부분. 네. 네모 ENG도 이제 그거에 관여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 회사를 예를 들자면 저희가 2018년 태풍 쏠리게 맞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많은 분이 시청하지는 않았더라고요. 클릭 수는 많지 않았는데 어디에 설치를 해놨는데요? 그게 수상 진도 앞바다에. 네네네. 진도에 있는 섬에 있는 호수에다 설치를 했는데 네. 하필이면 거기가 그 태풍을 한 3차례, 4차례 정도 맞았습니다. 태풍이 다 거기를 통해서 지나가더라고요, 국내로 오는 게. 근데 그 태풍 맞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유튜브를 본 수상태양광 관련 업체에서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네덜란드에 설치하는 기업인데 2017년 2월경에 거기는 2월 달에 태풍이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덜란드의 새만금보다 좀 작은 그 내수면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예. 다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전 세계에 있는 부유체를 다 검색을 해봤는데 모두 NG다. 그래서 쓸 수가 없다. 근데 네모건은 가능하다라고 해서 원래는 제가 6월 달에 네덜란드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11월 3일로 연장이 돼 있고요. 그쪽과 지금 화상통신을 매주 지금 하고 있는데 11월에도 코로나가 풀리지 않으면 예. 12월에 다시 가서 접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처럼 저희 회사에 찾아오는 업체들이 이미 한번 뼈아픈 파손의 경험을 태풍이라든지 높은 파구에 그렇죠. 그런 경험을 했던 회사들이 이제 막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상 태양광을 제일 많이 설치해 놓은 나라는 어디인가요? 지금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는 나라. 이제 제일 많이 양은 무조건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예. 예. 근데 중국에 설치된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물의 흐름도 없고 바닷가도 아니고 태풍도 없는 아주 내륙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수상태양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설치된 사이트 순으로 보면 일본이 가장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일본에서는 태풍에 의해서 2019년만 해도 아주 큰 2개의 사이트가 파손이 된 사례가 나왔고요. 일본에서는 더 이상 자체 기술 또는 외국의 기술로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요즘 보면 그 대기업들도 서로 이제 융복합하기 위해서 뭐 SK 대표와 또 현대 대표가 만난다든지 예.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네. 해외에서도 우리 큰 기업이 또 자동차 만드는 회사하고 같이 합작으로 뭐 전기차 배터리를 만든다든지 또 현지에 법인을 만들어서 그런 재생에너지 관련돼서도 그런 기업들이 군산에 와서 자꾸 자리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많은 회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독으로 또는 융복합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2019년 12월에 제너럴 일렉트릭 GE와 예. MOU를 그런 관계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GE에서 생산하는 인버터를 저희 공장에서 같이 생산하자 그런 취지로 저희에게 기술을 지금 전수해주고 있고요. 처음에는 왜 GE가 우리에게 왔지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유튜브의 내용들을 보고 예. 해외 판매를 GE의 이름으로 좀 하고 싶다. 일단 안전하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래서 자기네가 V체를 팔고 저희는 인버터를 팔고 서로 좀 맞교환하자라는 취지로 저희를 찾아오게 된 거죠. 어차피 대세는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린 뉴딜 정책 내세우면서 우리 지역을 또 방문했는데 우스갯소리로 이제 석유를 팔아오던 사우디도 미국의 LNG를 이제 수입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동영상이 이제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전북이 좀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규모가 이제 완성이 된다면 수상 태양광 어느 정도나 전력을 공급하게 될까요? 뭐 기가와트로 설명은 돼 있어서 체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완성이 된다면 수상 태양광이 네. 지금 수상 태양광을 목표하는 거는 약 2.4기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2기가 정도의 용량은 원전 1기, 원전 1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용량이 정도나 됩니다. 되는군요.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뭐 석탄 화력이라든지 앞으로 충남도에서 한 2기에서 3기 정도를 줄이겠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대체 능력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안전하게 되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에서 관련 회사가 제품을 납품했을 때 우선적으로 써주고 이제 그런 조항들이 있고 네. 무엇보다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군산시나 새만금 개발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예. 그런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새만금 개발청은 홍보보다는 좀 투자 유치 쪽에 더 열심히 뛰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군산시도 지금 나올 입찰들을 좀 완료가 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새만금 현장을 어떻게 자주 가보시는 편입니까? 지금은 좀 황무지지만 그래도 뭔가 자고 일어나서 가보면 변화하고 있다. 동서 또 남북도로도 이제 연결돼서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직접 체감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주말에 좀 시간이 나면 예. 웬만하면 새만금으로 또 저 새만금 도로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좀 해보는 그런 편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뭐냐면 저희 공장도 그렇겠지만 많은 공장들이 짓고 있다. 그러다 보니 크레인이라든지 파일을 박는 그런 기계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예. 또 그 새만금 중간 부위에 위치되는 항구도 방조제 등 공사가 완료돼서 내부에 이제 매립 준비가 지금 완료됐고요. 그런 모습들은 아마도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실질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 새만금 1호 입주 기업인 네모이엔지 주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해요. 우리 지역을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기술력이 K-방역처럼 좀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코스닥 상장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요. 예. 예. 저희 그 제품에 대한 인정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요청이 와가지고요. 사실 코로나 발생 전에는 제가 한 달에 절반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를 했었습니다.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근데 이런 기술력에 대한 인정은 이미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네덜란드 현장이라든지 태국 현장이라든지 이런 코로나 시국에도 화상 회의를 통해서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급하는 데는 그리고 이 기술을 펼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다 보니 저희가 상장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더 많은 직원 또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미래에셋과 계약을 해서 네. 올해 3월 IRR을 마쳤고요. 지금 지속적인 어떤 투자 설명회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새만금의 털을 꼭 잡으시고 새만금을 떠나지 마시고 네네. 새만금을 위해서 1호 기업인 만큼 어깨가 무겁잖아요. 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그 집적화 단지를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인류의 어떤 산업화 물결 속에 지구가 병들어 갔다고 하잖아요. 예. 자,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방송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별도의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네모이엔지 주현 대표 특강 이어지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북군사는 그동안 화랑을 띄우던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철수하고 또한 한국 GM 자동차 공장이 철수하면서 정부로부터 고용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0년 동안 막아왔던 새만금 공단 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전북에서 신재생 에너지 또는 수상태양광으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많은 우려들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사회적 인프라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삼성 SDI에서 BMW에게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BMW는 더 많은 돈을 주더라도 삼성 SDI에게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배터리를 공급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SDI는 신재생 에너지로 공장에 전기를 공급받기를 희망했으나 국내 한전에서는 전력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할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헝가리 정부에서 삼성 공장에 수력 발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량 공급해 준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이에 삼성 SDI는 헝가리의 BMW 또는 폭스바겐 등 독일에 있는 자동차 회사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SK 이노베이션에서도 헝가리 코마룸 지역에 이처럼 배터리 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한 배터리를 전기 자동차에 공급한다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면서 더 많은 회사로부터 배터리를 공급하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삼성 SDI는 최근에 헝가리에 제2의 공장을 더 짓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물론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요. 이처럼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이 헝가리의 공장들을 추가로 짓는 이 순간 또 다른 회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에서도 그 메가팩토리 공장 위에 태양광으로 전량 덮고 또한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 생산된 전기로
필요 전기 전량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있는 많은 기업들, 많은 대기업들은 이미 신재생 에너지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마찬가지로 정부들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재생 에너지 또는 태양광 또는 수상태양광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사회가 살아가기 위한 미래에 아주 중요한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신재생 에너지 메카가 되겠다.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면서 새만금 개발청장님은 7월 2일 아마존 한국지사와 방문을 하여 데이터 센터를 새만금으로 새만금 개발청 세계 넘버원 기업 아마존 투자 동료라는 제목 하에 이렇게 유치를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마존 같은 회사를 전북에 유치한다는 생각도 못했죠. 근데 이제는 새만금에 들어오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가 전 세계 최고의 기업, 전 세계 대기업들을 끌어당기는 좋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은 과연 이 태양광을 우리가 또 이 신재생을 우리가 새만금에서 하면서 과연 얼마나 혜택이 있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례로 새만금 육상 태양광 100메가와트 입찰 결과를 보면 그 SPC 구성원의 30%를 전북 지역 또는 군산 시민으로 구성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률의 7%를 보장하겠다. 투자 금액의 7%를 보장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7%라는 수익률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쳤던 서울시를 보면 예전에 5%의 수익률을 보장을 했는데 전라북도 또는 군산시, 김제시에서는 이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신재생 에너지가 또는 군산에 설치되는 새만금에 설치되는 이 수상태양광이 얼마나 안전할까, 얼마나 위험할까라는 걱정도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례로 일본 치바현에서 야마쿠라 댐에 설치된 13.7메가 태양광이 2019년 9월 9일 이렇게 태풍에 파괴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설치된 지 겨우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수상태양광은 강력한 태풍에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참 처참하게 파괴가 되었고요. 또 같은 해 교세라에서 조금 더 작은 호수에 설치한 약 3메가와트급의 수상태양광도 이렇게 전파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댐이나 호수에 설치한 태양광들이 외국 기술, 일본의 기술을 통해서 설치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파괴되는 사례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만금에 과연 얼마나 안전하게 태양광이 설치됐을지 참 걱정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국내 기술로 개발한 이 수상태양광 부력체를 보시게 되면은 2018년인 것 같아요. 2018년 진도 수장저수지에서 태풍 솔릭을 맞을 때의 동영상입니다. 이 당시 현장에서 잰 풍속은 약 35.8m/s의 바람을 이렇게 견뎌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걸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셔도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불어도 파손의 우려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처럼 국내 기술이 오히려 외국 기술보다 더 좋은 장점들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현장에 사람들이 파견되어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해 봤으나 모듈 한 장 또는 전선 하나 교체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는
우리가 새만금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고 수상 태양광을 설치해도 안전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새만금에 과연 태양광이 설치되어야 하는가라는 의문보다는 전북도 또는 군산시에서 지원하고 싶은 또 전북 도민에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태양광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새만금으로 공장을 차리고 또 공장을 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에서도 이미 군산시에 약 20억 원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로컬라이징 군산이라는 이런 로고 아래 벤처 지원 창업센터를 설립하였고요. 또 이곳을 통해서 또한 많은 분들이 자기 기업을, 자기 회사를 차려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 또는 전북도에서 가장 수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대기업들이 아마도 새만금으로 들어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들을 이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투자를 허락받은 것도 아니고 지원을 허락받은 것도 아니고 또한 태양광을 허락받은 것도 아니지만 먼저 선투자를 하고 자기들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들어오려고 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보다 나은 혜택을 주고 보다 나은 기회를 주는 것이 새만금 개발청 또는 전북도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도 잘 세우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잘 세운다 하더라도 도민의 지원 또는 시민의 응원이 없다면은 아마도 그 사업을 이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상 셰이크 야마니가 말한 것처럼 석기 시대가 끝난 건 돌이 다 떨어져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더 나은 대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30년 동안 노력해서 30년 동안 만드는 새만금에 신재생이 웬 말이냐 또 태양광이 웬 말이냐 이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응원과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 아무리 좋은 사업 계획이라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 도민의 응원이 주어진다면은 이 좋은 사업이 잘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많은 기업들이 신재생 또는 새만금 사업을 목표로 공장을 세우고 이곳에 들어온다면은 전북 발전에 더 없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식들, 우리 자손들이 취업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기업 환경이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새만금, 신재생 또는 태양광, 풍력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